지난 영상에서 서울과 경기도 거주하시는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수급자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서울과 경기도 외의 지역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려는데 어떠세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신 분들과 현재 받고 계신 수급자 분들 모두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도 되는지 2025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수급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이 통장에 있어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다면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통장 잔액 등을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2개 영상에 이어 2025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계산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혹은 부채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소득 변경률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며 기본 재산액이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재산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6.26%로 이러한 재산들을 월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추가로 자동차의 경우 2024년 이전에는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이상이면 100% 재산으로 포함됐으나 이후부터는 7인승 이상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차량으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수도권의 지역에서 3명의 가족과 거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생활님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 1명과 경남 창원에서 거주하며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본 소득 환산식을 금융재산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니 이 산식을 기억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을 창원 기본공제액 7,700만원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1,8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12만 6,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3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인 160만 8,113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에 해당되기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창원에 살고 월세 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3인 가구라면 금융재산이 1억 768만 8천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 오재도님은 전북 남원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1명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곳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2025년 기준으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950만 원을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5,3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4,3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5,350만 원이 남습니다. 즉 전북 남원에서 3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7,918만 8천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다시 보시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을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이해하시도록 강원도 춘천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니 이런 식으로 응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생활님은 창원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하였고 3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에서 생활하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도 있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준 5,700만 원을 춘천시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인 5,300만 원에서 빼줍니다. 그럼 4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5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600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재산보다 공제액이 더 크면 0으로 보면 됩니다. 즉 3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6천만 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2,568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도권의 지역에서 거주하시며 통장 잔고와 전세 보증금에 따라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닌지 혹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3인 가구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셔서 2025년 기준으로 제작한 만큼 반복해서 보시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볼겸복지부에서는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